저 여자? 왜 우리 남편 사진을 붙잡고 통곡하는 거지? 심장이 쿵쾅 뛰었다. 은주 씨. 그 가정부가 남편의 낡은 사진을 손에 쥐고 흐느끼며 중얼거렸.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그 눈물은 보통이 아니었. 마치 30년 묵은 한이 터져 나오는 듯. 숨이 멎을 듯한 절규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지 설마. 남편의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건가? 남편 몰래 가정부를 들인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러고 보니 너무 터무니없이 싼 조건을 제시했던 것도 이상했는데? 혹시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사흘 전, 그날 아침 남편이 또 화장실에서 길을 잃었. 여보, 여기가 어디야? 민준 씨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멍멍했.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을 혼자 돌보기엔 내 몸이 너무 힘들었다. 집이에요. 여보, 우리 집이에요. 남편의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오면서 결심했. 가정부를 구해야겠. 하지만 남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남이 자신을 돌본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치매 초기 어르신 돌봄 가능한 분 구합니다.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 150만 원.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 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 경험도 있어 보였다. 혹시 조건이 어떻게 되시나요? 월 100만 원이면 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정말 100만 원이면 되시나요? 네. 그냥 어르신을 돌보고 싶어서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상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급한 마음에 더 묻지 못했. 그럼 내일 오셔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주는데 은주 씨가 너무 빨리 받아 적는 게 신경 쓰였.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날 오전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 안녕하세요. 문을 열자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 얼굴은 야윈 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이은주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주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이 집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는 듯한.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잠깐만요. 남편을 깨우러 갔다가 돌아오니 은주 씨가 거실 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린 곳이었다. 사진을 보고 계시네요. 아, 죄송해요. 어르신이 젊으셨을 때 참 멋있으셨네요. 그때는 단순한 칭찬인 줄 알았다. 남편을 소개시켜 드렸다. 여보, 이분이 은주 씨예요. 앞으로 도움을 주실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은주 씨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남편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남편이 고개만 끄덕였다. 요즘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거부감은 없어 보였다. 그럼 오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주 씨는 정말 일을 잘했다. 남편에게 말을 걸 때도 존댓말을 잊지 않았고 식사 준비부터 몸단장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어르신, 점심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편도 은주 씨를 편안해. 치매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느끼는 모양이었다. 첫날, 둘째 날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은주 씨 덕분에 나도 오랜만에 마음 놓고 장을 보러 갈 수 있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지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후 3시쯤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은주 씨는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은주 씨 혼자 거실에 남았. 그때였다. 뭔가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은주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 손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려 있었. 은주 씨, 괜찮으세요? 그런데 은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 은주 씨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네, 저희 남편이에요. 젊었을 때 사진이죠.
그 순간이었다. 은주 씨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끼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은주 씨,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하지만 은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을 보며 중얼거릴 뿐이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 우리 가족이 뭐가 어떻다는 거지? 은주 씨,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은주 씨가 서둘러 사진을 제자리에 걸고 일어났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여보, 그 아줌마는 어디 갔어? 화장실에 계세요? 왜 우는 소리가 들리지? 남편도 들었구나.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를. 10분 후 은주 씨가 나왔다. 얼굴을 찬물로 씻었는지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후로 은주 씨는 평소처럼 일했다. 남편 저녁 식사도 챙겨주고, 약도 먹여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은주 씨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처음엔 단순한 호의였다면, 이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저녁 7시. 은주 씨가 퇴근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남편에게 물어봤다. 여보, 은주 씨를 혹시 아세요? 은주 씨 누구야?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을 돌봐주신 분 말이에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치매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은주 씨의 그 표정이 떠올랐다. 남편 사진을 보고 울던 그 절망적인 얼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 남편이 은주 씨 가족에게 무슨 일을 했다는 걸까? 새벽 2시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7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모르는 게 있는 걸까? 아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은주 씨가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을까? 다른 집보다 훨씬 싼 조건을 제시한 것, 주소를 너무 정확히 아는 것 같았던 것. 모든 게 우연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물이 진짜였다는 게 가장 무서웠다. 거짓으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아니었다. 진짜 아픔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내일 은주 씨가 다시 오면 뭐라고 해야 할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진실을 물어봐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은주 씨가 정시에 왔다.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다. 눈가에 남은 붓기,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 밤새 많이 울었구나.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네. 죄송했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거짓말이었다. 어지럼증으로 저렇게 서럽게 울 사람은 없다. 하지만 더 묻기가 어려웠다. 은주 씨는 평소처럼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주고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특히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다. 분명 친절하게 돌보고 있는데 그 눈빛 깊숙한 곳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어르신, 약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편이 약을 받아 먹는데 은주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 왜 떨고 있는 걸까? 한편은 주는 그 순간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2004년 가을. 그때 남편 지훈이 들뜬 목소리로 집에 돌아왔던 날이 생각났다. 여보,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또 무슨 투자 얘기예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박민준 과장님이 직접 추천해주신 상품이야. 100% 안전하다고 하셨어. 박민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었다. 과장님이요. 응. 투자회사 담당 과장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본인도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 하시더라고.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이 처음으로 큰돈을 벌 기회라며 흥분했다. 얼마나 투자하려고요. 우리가 모은 돈 전부. 그리고 집도 담보로 잡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어. 집까지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박 과장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1년만 투자하면 집 한 채 더 살 수 있을 만큼 번다고 하셨어. 그때 은주는 반대했어야 했다.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차마 말릴 수가 없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꿈을 꾸고 있었으니
정말, 정말 안전한 거죠. 당연하지. 박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그렇게 시작된 투자였. 처음 3개월간은 정말 돈이 불어났. 매달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왔. 지훈은 매일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 여보, 이번 달도 500만 원 들어왔어. 정말이요. 박 과장님 말씀이 맞았어. 1년 후엔 정말 집 한 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 아들 현우는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연이는 5살이었. 행복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그 해 겨울, 모든 게 무너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 죄송합니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 그저 멍하니 앉아서 벽만 바라봤. 여보, 괜찮아요. 다시 모으면 돼요. 은주가 위로했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보로 잡혔으니까. 아마 말을 잇지 못하는 지훈을 보며 은주도 절망에 빠졌다. 그 후 일주일. 지훈은 말을 잃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 그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 아빠, 왜 안 놀아줘? 5살 서연이가 아빠에게 다가가도 지훈은 반응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래? 8살 현우가 물어봐도 은주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지훈이 쓰러졌. 여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지훈을 보고 은주는 119에 신고했다. 심근경색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은주의 다리가 풀렸. 수술비는 얼마나?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3천만 원. 이미 모든 돈을 잃은 상황에서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 일단 응급처치만 하겠습니다. 수술비는 준비되는 대로. 하지만 수술비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혔. 빌릴 곳도 없었. 그렇게 남편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서연이가 물어봐도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가 어디야? 언제 돌아와? 아이들에게 아빠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은주는 매일 밤 울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화장만 하고 납골당에 모셨. 그 후 집에서도 쫓겨났.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엄마, 우리 어디서 살아? 잠깐만. 다른 곳에서 살자.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세 식구가 살기 시작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라면 말고 밥 먹고 싶. 아이들이 호소해도 은주는 라면밖에 해줄 수 없었. 청소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는 라면이 전부였. 특히 아빠 보고 싶어라고 할 때마다 은주는 죽고 싶었. 나도 아빠 보고 싶어. 하지만 울 수만은 없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현우는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했. 서연이는 결혼을 미루며 은주를 돌보고 있.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 박민준. 어르신, 점심 드세요? 현실로 돌아온 은주가 민준에게 밥을 떠주었다. 20년 전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 하지만 지금의 민준은 그때의 박 과장이 아니었. 치매에 걸린 불쌍한 할아버지일 뿐이었. 고맙습니다. 민준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은주의 마음이 복잡해졌. 20년간 원망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력해 보일 줄은 몰랐. 천천히 드세요. 그때 내가 다가왔. 은주 씨, 점심 같이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드셔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나의 친절함이 은주에게는 더 고통스러웠. 이 할머니는 20년 전 일을 알고 있을까? 남편 때문에 한 가족이 망가진 걸 알고 있을까?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말했. 은주 씨는 자녀분들이 계세요? 네.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몇 살이에요? 아들이 28, 딸이 25이에요. 어머, 그럼 결혼할 나이네요. 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들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 딸은 저 때문에 미루고 있어요. 은주 씨 때문에요. 제가 혼자라서요.
딸이 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해요. 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요. 어머, 그럼 혼자서 아이들을 다 키우신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나의 동정 어린 시선이 은주에게는 견디기 어려웠. 이 할머니의 남편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는데 지금 위로받고 있다니. 그래도 이제 자녀분들이 다 컸으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은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진실을 말하게 될 것 같았다. 오후 내내 은주는 민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눈물로 불같은 마음을 억누르며 애타게 찾아 헤맸던 사람이 치매에 걸린 힘없는 노인이라니. 하지만 사진은 분명했다. 젊은 시절 박민준의 얼굴과 똑같았다. 저녁 7시. 퇴근 시간이 되었다. 내일도 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계속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20년간 찾고 있던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났는데 막상 보니 복수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저 불쌍한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던 그날. 박 과장님을 믿었는데 라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 그리고 라면으로 연명하며 엄마 배고파라고 하던 아이들의 모습. 아직 끝나지 않았.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 내일 다시 그 집에 가면 뭘 해야 할까? 계속 그 사람을 돌봐야 할까? 아니면 은주의 마음속에 2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 은주 씨가 20년 전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 도대체 우리 남편이 그분에게 무슨 일을 했던 걸까?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 6시에 눈이 떠졌. 마음이 무거웠. 은주 씨가 정시에 왔. 안녕하세요.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 눈빛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은주 씨, 어제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았. 은주 씨는 곧바로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 그런데 오늘은 유독 세심하게 관찰하게 됐다. 어제 일 때문에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 어르신, 일어나세요. 은주 씨가 남편을 깨우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익숙해 보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돌봐온 것처럼 7시 30분에 일어나시는군요. 은주 씨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런가 내가 말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은주 씨를 지켜봤. 어르신은 계란 프라이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남자분들이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 어르신, 약 드세요? 은주 씨가 남편에게 약을 건네는데 약통을 찾는 시간이 짧았다. 어제 한 번 본 걸로 기억하고 있는 건가?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나이 들면 이런 것부터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은주 씨를 관찰하면서 느낀 건 이상하게 우리 집에 익숙해 보인다는 것이었. 점심 준비를 할 때도 찬장 위치를 금방 파악했. 남편의 식성도 잘 맞춰줬. 경험이 많으시구나. 네, 여러 집에서 일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춰주시는군요. 어르신들은 다 비슷하세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다. 특히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랬. 분명 친절하게 돌보고 있지만 가끔씩 스치는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 고맙습니다. 남편이 고마워할 때마다 은주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기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스쳤. 오후 2시쯤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은주 씨와 대화를 나눴. 은주 씨, 이 동네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길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도 첫날에 이렇게 정확히 찾아오시더라고요. 은주 씨가 잠깐 멈칫했다. 주소를 정확히 메모해뒀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이미 나에겐 모든 말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들렸고 점점 혼란스러워졌. 혹시 이 근처에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다. 그때 남편이 잠에서 깼다. 여보, 목이 말라. 은주 씨가 재빨리 물을 가져다 줬. 컵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제 보고 기억해뒀어요.
내가 묻기도 전에 은주 씨가 먼저 설명했. 마치 내가 의심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고맙습니다. 남편이 고마워하는 순간 나는 분명히 은주 씨의 눈에 스친 그 감정을, 고마워하는 남편을 보며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짓는 것을 가슴이 서늘해졌. 저녁 6시. 은주 씨가 퇴근 준비를 했. 내일도 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을 닫고 나서 곧바로 남편에게 물어봤다. 여보, 정말 은주 씨 모르세요? 모른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그냥 뭔가 익숙해 보여서요. 나이 들면 다 비슷해 보여.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다. 은주 씨가 정말 우연히 우리 집에 온 걸까? 너무 저렴한 조건을 제시한 것도 이상하고, 우리 집을 너무 잘 아는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남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이상했.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다.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 은주 씨가 왔.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 정말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은주 씨는 평소처럼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 특히 약을 챙겨주는 모습이 그랬다. 너무 익숙해 보였다. 어르신, 혈압약부터 드세요? 혈압약이라고 내가 말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은주 씨? 혈압약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약통에 적혀 있는 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약통에는 약 이름만 적혀 있지. 혈압약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 점심시간.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은주 씨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 슬그머니 다가가 보니 은주 씨가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고 있었다. 은주 씨, 뭐 하세요? 은주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아, 이거요. 감미료예요. 감미료요. 네. 어르신이 당뇨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설탕 대신 넣으려고요. 당뇨,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남편은 당뇨가 없는데 어르신 당뇨 없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은주 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 그럼 이건 쓰지 말아야겠네요. 은주 씨가 봉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왜 감미료를 가져왔을까? 정말 감미료가 맞을까? 은주 씨?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서 지켜봐야겠다고. 은주 씨가 정말 우연히 온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하얀 가루가 정말 감미료인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 은주 씨가 가져온 그 하얀 가루가 자꾸 떠올랐. 정말 감미료일까? 아니면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은주 씨와 제대로 얘기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은주 씨가 정시에 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를 나눴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은주 씨는 곧바로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어르신, 약 드세요. 약을 건네주면서도 내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고마워하자 은주 씨가 고개를 돌렸다. 그 표정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오전 10시쯤 남편이 낮잠에 빠져들었다. 기회였다. 은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은주 씨의 어깨가 움찔했다. 네. 부엌으로 오세요. 둘이서 부엌에 앉았. 은주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은주 씨?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은주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려?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따로 있죠. 순간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 할머니,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죠? 은주 씨가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눈물이 뚝뚝 떨어졌. 은주 씨, 저희한테 무슨 원한이 있으세요? 할머니, 정말 모르세요. 뭐려? 은주 씨가 고개를 들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 20년 전, 그 투자회사. 순간 머리가 하얘졌. 남편이 다니던 그 회사. 혹시 그때 그 사건? 네.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 저희 가족이 그때 모든 걸 잃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 20년 전 그 사건의 피해자였구나.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우리 남편을 원망하고 계셨던 거군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 20년 동안
20년 동안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어요. 매일을 매일이 지옥 같았으니까요. 쫓기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찾아서 말을 잊지 못하고 우는 은주 씨를 보니 가슴이 은주 씨,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할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 남편이 자주 언급했던 피해자 가족들 중에 혹시, 아이가 둘 있다고 하셨죠? 그럼 그때 그 아이들이 은주 씨가 놀란 듯 나를 맞아요. 그때 아들이 8살, 딸이 5살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은주 씨. 그때 그 피해자 명단에 있던 이은주 씨가 바로 당신이에요. 은주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명단이요? 네. 우리 남편이 그때 피해자분들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은주 씨의 눈에 분노가 그런데 왜 사과 한 번을 안 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은주 씨, 잠깐만요.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세요. 나는 깊이 숨을 쉬었다. 우리 남편도 그때 피해자였어요.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은주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직원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은주 씨, 우리 남편은 그냥 투자 상담만 하는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저희한테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은주 씨가 멍하니 나를 회사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수익이 확보되는 걸 남편도 확인하고는 지인에게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결국 남편마저 속였죠. 그래도 속인 건 똑같잖아요. 우리 남편도 속았어요. 연대보증을 샀거든요. 회사 보증을요? 은주 씨의 눈이 그럴 리가. 회사가 망하면서 우리도 집을 잃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은주 씨가 소리쳤다. 정말이에요. 우리도 피해자였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은주 씨가 두 손으로 머리를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했는데, 그럼 저는 뭐예요? 뭐가요? 2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원망한 거예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 씨,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집도, 주변 사람들도 전부, 우리 모두 속은 거예요. 은주 씨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여보, 여보.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고 있었다. 여보, 왜 그래요? 화장실이 어디야? 이쪽이에요. 은주 씨가 재빨리 남편을 부축했다. 천천히 가세요. 어르신. 남편을 화장실까지 데려다주는 은주 씨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20년 전 그 사건의 피해자가 지금 또 다른 피해자를 돌보고 있다니?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은주 씨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 순간 은주 씨의 표정이 복잡하게 원망과 혼란이 뒤섞인 것 같았다. 남편이 다시 소파에 앉아 은주 씨가 내게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요? 2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와 같은 피해자였다니.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사장이죠. 돈 들고 도망간 그 사장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들었는데. 은주 씨가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2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원망한 거네요. 은주 씨,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은주 씨가 고개를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 씨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수소문을 하고 집을 어떻게 접근할지 매일을 고민했어요. 이제 남편의 억울함을 달래줄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은주 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일단 며칠 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은주 씨, 우리 남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네. 치매가 있어서 충격을 받을까 봐요. 은주 씨가 고개를 알겠어요? 그날 은주 씨가 퇴근할 때까지 둘 다 말이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녁 7시,
은주 씨가 가방을 챙겼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네, 오세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주 씨,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문을 닫고 나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20년 전 그 사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구나. 가해자는 도망가고 피해자들끼리 서로 원망하며 살아왔구나. 그날 밤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이 사람도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일 은주 씨가 오면 어떻게 될까? 정말 계속 우리 남편을 돌볼 수 있을까? 은주 씨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20년간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 마음이 어떨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침 은주 씨가 평소보다 10분 늦게 왔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밤새 많이 울었구나. 은주 씨,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은주 씨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할 정도였다.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아, 그럼 조용히 해야겠네요. 은주 씨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모든 행동이 어색해 보였다. 은주 씨, 어젯밤에 많이 힘드셨죠? 네, 생각이 많았어요. 그럴만해요.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게 정말 다 사실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이에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뭐요? 그때 일을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잠깐 망설였, 20년 전 일을 다시 꺼내는 게 좋을까? 은주 씨가 정말 알고 싶으시면, 네, 알고 싶어요. 그럼 앉으세요. 둘이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남편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20년 전 그 일이 터진 후에 우리 남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은주 씨의 눈이 커졌, 정말이요? 네, 하나하나 다 찾아갔어요. 왜요? 사과하려고요. 은주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한 번도 은주 씨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사를 가셨잖아요. 은주 씨가 할 말을 잃었다. 우리 남편이 은주 씨 집에 갔을 때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빚쟁이들이 자꾸 와서 부동산에서 야반 도주했다고 하더래요. 은주 씨가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도 계속 찾았어요. 정말이요.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은주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요?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동사무소도 가보고 그랬다고요? 네. 하지만 연락처가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 그때는 숨어 살았거든요. 알아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창피해 할까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다른 피해자들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 은주 씨? 다른 피해자분들은 만났어요. 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여러분들이요. 그분들한테는 사과했다고요. 네.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은주 씨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만 못 찾은 거네요. 그래서 더 괴로워했어요. 은주 씨 가족만큼은 꼭 찾아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왜요? 나는 잠깐 망설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은주 씨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은주 씨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걸 김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같은 피해자분이셨는데 은주 씨 남편분과 아시는 사이였나 봐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분. 남편 직장 선배셨어요. 그분이 우리 남편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은주 씨 남편분이 충격으로 돌아가셨다고. 은주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 그때 우리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은주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 후로 더 열심히 은주 씨를 찾았어요. 저를요, 꼭 찾아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은주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왜요? 개인정보를 찾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은주 씨가 이름을 바꾸셨을 수도 있고, 은주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 할머니, 그럼 정말로. 네, 20년 동안 저희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네, 몇 년 전까지도 가끔 물어보곤 했어요. 은주 씨가 오열하기 시작했, 그럼, 제가 너무 원망했네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은주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여보, 여보, 네, 가고 있어요. 급히 방으로 가보니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여보, 왜 그래요? 화장실 가야 해. 네, 도와드릴게요. 은주 씨가 따라 들어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은주 씨가 남편을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데려다 줬. 천천히 가세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남편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은주 씨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을 거실로 모셔다 드렸다. 어르신, 아침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은주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남편을 지켜봤다. 여보, 기분 어때요? 좋아. 그 아줌마가 잘해줘서 은주 씨 말이에요. 응, 친절해. 남편은 은주 씨를 좋아했. 치매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느끼는 모양이었다. 점심시간.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은주 씨와 다시 대화를 나눴. 할머니,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네, 정말 이상해요. 20년 동안 그렇게 원망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당연해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 20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네, 마음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은주 씨?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은주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이해할 거예요? 정말이요? 네.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거든요.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 고마워요. 할머니, 천만에요. 그날 오후, 은주 씨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남편을 돌봤다.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어르신, 물 드세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네. 간단한 대화였지만 은주 씨의 말투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억지로 친절한 게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 저녁 6시. 은주 씨가 퇴근 준비를 했. 내일도 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이요. 네. 아직도 복잡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게 돼서 은주 씨가 잠깐 말을 멈췄다. 할머니, 그분이 어르신이 정말 저희를 찾으려고 했다면,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면, 우리가 원망이 깊어지기 전에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도 자기 탓도 있다며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정신도 없었, 몸도 말이 아니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간만 나면 미친 사람처럼 찾아 나서고 하다. 결국에는 몸이 상한 건지 많이 아팠거든요. 아프셨다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도 2번 했어요. 은주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 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또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문을 닫고 나서 깊이 숨을 쉬었. 오늘 은주 씨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 어제까지만 해도 분노와 혼란뿐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 동정심일까? 아니면 이해하려는 마음일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은주 씨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은주 씨가 어떤 마음으로 올까?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에게도 말해야 할까? 은주 씨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밤, 은주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 내일 또 생각해 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올까?
다음 날 아침, 은주 씨가 정시에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어제보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 밤새 많은 생각을 했나 보다. 어르신은 어떠세요? 오늘은 좀 이상해요. 네, 새벽부터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은주 씨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다. 뭐라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혼자 뭔가 계속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글쎄, 뭔가 잊은 게 있는 것 잊은 게요? 중요한 걸, 꼭 해야 할 일을.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르신, 아침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편이 은주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아는 듯한,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남편이 자꾸 은주 씨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은주 씨가 깜짝 놀랐다. 처음 뵙는데요. 어르신, 그런가 이상하네.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와 은주 씨가 눈을 마주쳤다.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은주 씨와 대화를 어르신이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자꾸 쳐다보시고. 치매 환자들이 가끔 그래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면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때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보. 급히 방으로 가보니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왜 그래요? 뭔가 중요한 걸 잊은 것 뭐요? 사과.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한테요? 은주 씨. 순간 온몸에 소름이 은주 씨요. 은주 씨 가족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은주 씨가 문 뒤에서 듣고 있다가 살짝 들어왔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은주 씨를 그리고 잠깐 멍하니 쳐다보더니 당신이 은주 씨인가요? 은주 씨가 숨을 헐떡였다. 아, 아니에요. 아닌가. 그럼 은주 씨는 어디 있지? 모르겠어요. 어르신,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꼭 찾아야 하는데, 사과해야 하는데, 누구한테요? 은주 씨 가족한테, 특히 아이들한테.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 왜? 왜 사과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내가, 내가 잘못했거든. 뭘 잘못하셨어요? 투자 권유를 해서 그 가족이 모든 걸 잃었어. 은주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어르신, 내 잘못이야. 내가 권유하지 않았으면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다. 20년 동안 찾고 있는데 못 찾겠어. 은주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르신, 그만하세요. 왜 당신도 그 이야기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슬퍼 보이셔서 남편이 은주 씨를 다시 당신, 정말 은주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혹시 은주 씨 아세요? 은주 씨가 대답하지 남편이 갑자기 혼란스러운 듯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또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만약 은주 씨를 만나면 전해주세요. 뭐요? 정말 미안하다고.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은주 씨가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주 씨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어르신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를 잃게 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은주 씨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방을 뛰쳐나갔. 나는 급히 은주 씨를 따라갔. 은주 씨, 거실에서 은주 씨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 은주 씨? 괜찮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정하세요. 20년 동안 원망했는데 그분이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은주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미안하다고. 평생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은주 씨, 들어보세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뭐가요? 20년 동안 미워했는데 이제 와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그분도 많이 괴로우셨구나. 네. 치매에 걸려서도 저희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은주 씨, 저는 복수하려고 왔는데, 은주 씨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또 은주 씨 가족은 잘 지내나?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 은주 씨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저희를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나도 눈물이 났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은주 씨, 마음이 바뀌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 남편은 죽었어요. 알아요. 그것만은 바뀔 수 없어요. 하지만, 회사 때문에 자기도 모든 걸 잃었는데도 자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니. 이제는 그분을 원망할 수가 없네요. 은주 씨가 고개를 할아버지도 피해자였고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은주 씨, 할머니, 제가 이상한 건가요? 뭐가요? 2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을 갑자기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이요. 네. 진실을 알면 마음이 바뀌는 게 당연해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 씨가 정하세요. 네. 은주 씨 마음에 따라서요. 은주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요? 제가 은주라고. 정말이요? 네. 그분이 그렇게 찾고 계시는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치매가 있으셔서 괜찮아요. 지금 정신이 맑으신 것 같으니까. 은주 씨가 일어났다. 할머니, 같이 가주세요? 네. 둘이서 방으로 남편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응. 은주 씨가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은주 씨가요. 은주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어르신, 저예요. 당신이요. 네, 제가 은주예요. 남편의 눈이 정말 은주 씨예요. 네.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주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주 씨도 울기 시작했다. 어르신, 20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울고 20년 만의 만남이었다. 2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이제야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이제 시작이었. 진짜 화해는 이제부터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 오늘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 2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의 그 눈물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은주 씨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랐다. 어제까지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뭔가 결심한 듯한 어머, 일찍 오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은주 씨의 얼굴을 자세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은주 씨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 안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으로 손이 덜덜 떨렸는데 어르신은 어떠세요?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그냥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 네.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은주 씨가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목소리에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어떤 걸요? 분노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요. 은주 씨가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가 매일 화만 내고 살았으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은주 씨가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아들이 대학 포기했을 때도, 딸이 결혼 미룬다고 할 때도 저는 그 사람만 원망했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정작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때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여보, 네, 가고 있어요. 급히 방으로 가보니 남편이 일어나 있었다. 여보, 왜 그래요?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여보, 우리 집이에요. 은주 씨가 뒤따라 들어왔다. 어제와는 확실히 달랐.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 원망이 없었.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은주라고 해요. 은주 씨.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제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름은 어렴풋이 남아있는 것 같았.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기억하세요. 은주 씨가 남편을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데려다 줬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 어제까지의 어색함이 사라졌. 천천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을 거실로 모셔다 드리는 은주 씨를 지켜봤다. 손길이 부드러웠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은주 씨의 뒷모습을 봤.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 은주 씨, 많이 편해 보여요. 네, 조금은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은주 씨가 잠깐 손을 멈췄다. 글쎄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천천히 말해보세요. 어제까지는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은주 씨가 돌아서며 말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편해요. 왜일까요? 아마 더 이상 적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적이 아니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점심시간.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은주 씨와 대화를 나눴. 할머니, 제가 계속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처음에 온 이유와는 달라졌으니까요. 은주 씨가 손을 꼼지락거렸. 이제는 정말로 어르신을 돌보고 싶어서요. 정말이요. 네, 그분이 그렇게 저희를 걱정해 주셨는데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더 이상 혼자 아프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나도 울컥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복잡해요. 당연해요. 가끔은 아직도 서러워요. 은주 씨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 남편 생각하면 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 싶.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할아버지한테 쏟고 싶지는 않아요. 은주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분도 충분히 아프셨으니까요. 오후 3시쯤 남편이 낮잠에서 깼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여보, 집이라고 남편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은주 씨를 발견했다. 저분은 은주 씨예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은주 씨. 남편이 은주 씨를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중요한 분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은주 씨가 남편에게 다가갔. 어르신, 물 드세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남편이 물을 마시는 동안 은주 씨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 연민이었.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저녁 6시. 은주 씨가 퇴근 준비를 했. 내일도 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네. 은주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물론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은주 씨가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겠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친구.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주 씨의 손을 잡았. 좋아요. 정말 좋아요. 문을 닫고 나서 한참 동안 서 있었. 정말 놀라운 변화였. 은주 씨가 이렇게 마음을 바꿀 줄 몰랐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 여보, 은주 씨 어떠세요? 좋은 분 같아. 뭔가 특별한 분 같기도 하고. 특별하다고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 남편은 여전히 은주 씨에 대해 뭔가 느끼고 있었다. 완전히 잊은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다행이네. 좋은 분이야. 정말 다행이었다. 이제 은주 씨와 함께 남편을 돌볼 수 있게 됐으니. 하지만 은주 씨 말대로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 그래도 괜찮았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 진짜 용서는 언젠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 달이 흘렀다. 은주 씨와 함께 남편을 돌보는 나날이 계속됐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어때요? 누구야, 당신 누구야? 이제는 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할머니,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은주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은주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 달 전만 해도 원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은주 씨,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그때 복수하지 않기로 한 거요. 은주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요? 만약 복수했다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은주 씨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그날 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여보,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은 했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 은주 씨에게도 연락했다. 은주 씨, 그이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은주 씨가 달려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뛰어들어왔. 어르신은 어떠세요?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셨어요. 은주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아직 할 말이 있는데. 은주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어르신, 그때였다. 남편의 눈이 천천히 떠졌. 어, 여기가 어디지? 여보, 정신 차리셨어요. 남편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은주 씨를 발견했다. 당신은 은주예요. 어르신, 은주 씨. 남편의 눈에 초점이 맞춰졌. 갑자기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았다. 은주 씨. 정말 은주 씨인가요? 네. 어르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서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정말 오래 찾고 있었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이 말을 못하고 죽으면 어쩌나 마음의 한이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날 믿고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의 돈, 그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소중한 돈을 어떻게든 사장을 찾아서 돌려달라고. 제발 안 된다고. 정말 노력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너무 미안해요.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남편이 은주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르신, 그만하세요.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남편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어르신, 저는 이 죄를 안고 어떻게 눈을 감아야 할까요? 남편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다. 평생 죄책감에 살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어르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이었다. 은주 씨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르신,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은주 씨? 어르신이 안고 계신 그 무거운 짐. 은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르신의 아픔까지 제가 다 안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남편의 눈이 커졌. 그럴 수 없어요. 나 때문에 겪어도 되지 않아야 할 일을. 아니에요. 은주 씨가 고개를 저었. 어르신도 피해자셨잖아요. 20년 동안 충분히 아파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은주 씨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이제라도 그 마음의 짐 내려놓으세요. 남은 아픔은 제가 다 가져갈게요. 남편이 은주 씨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감사함이 가득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럼 저는, 네. 어르신, 가실 때까지 고통받지 마시고, 이제 그 마음만큼은 고통 없이, 이젠 편히 쉬세요. 남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은주 씨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보, 애썼네. 못난 남편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고. 미안해.
당신이 너무 고생. 남편이 천천히 눈을 감았. 이제 맘 편히 눈 감아요. 남편의 오랜 마음의 짐이 그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니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뒀. 마지막까지 은주 씨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은주 씨가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 동안 울었. 어르신, 편안히 가세요. 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 남편이 마지막에 편안한 표정으로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은주 씨가 계속 곁에 있어줬. 할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고마워요. 은주 씨,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장례를 마친 후 둘이서 조용히 앉아 있었.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저와 함께 사세요. 네.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릴게요. 은주 씨, 어르신한테 약속했거든요. 할머니를 잘 돌봐드리겠다고. 언제요? 마지막 날. 할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은주 씨도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아이들도 찬성했어요. 정말이요. 네. 할머니 같은 분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주 씨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덕분에 20년간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요. 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 은주 씨의 아들과 딸도 자주 놀러 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 어느 날 저녁, 은주 씨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 이제 와서 얘기지만 마음은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하루아침에 오랜 마음에 상처가 아물진 않았을 텐데 후회하지 않아요. 은주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네. 원망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주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도 알게 됐고요. 진짜 가족이요? 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정말 그랬다. 우리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됐.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네.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을이었.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 할머니,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마음만 열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은주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떤 뜻이에요? 원망을 놓아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정말 그랬다. 은주 씨가 원망을 놓은 후 훨씬 밝아졌다. 할머니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사진에 말했. 여보, 그곳에서는 마음 편해요. 거기선 이젠 아프지 말아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저도 혼자가 아니에요. 은주 씨와 함께 잘 살아볼게요. 당신이 계속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더 잘할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 부드럽고 따뜻한 달빛이었다. 모든 것이 평안했. 20년간의 원망과 아픔이 마침내 사랑과 용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 혈연보다 진하고 상처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때로는 가장 아픈 만남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여러분이 은주 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